안녕하세요. 박주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합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범죄는 크게 피해자가 있는 범죄하고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나뉠 수 있는데, 그 중에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시는 게 형사재판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역시나 필요한 게 합의서인데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셔야지 재판부가 우리 피고인분에게 좀 더 유리한 판결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합의서의 성격은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입장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서 필요한 부분을 글로 작성해서 계약을 하는 거고, 합의서의 내용은 필요하신 대로 정리를 해서 적으시는 게 맞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만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긴 하죠. 일단 합의서의 양 자체는 많이는 필요 없고요.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합의서라고 하는 게 적어놓고 보면 사실 별게 없을 수도 있는데, 막상 적으려면 법적인 문서니까 이게 한 문장 또 한 단어 적기가 힘드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든 피해자의 입장에서든 신경을 쓰시면 더 좋은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드려볼게요.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작성한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정보, 사건 번호, 피고인, 피해자 이름을 각각 적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피의자, 피해자 적절히 맞춰서 호칭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본문의 내용을 적으면 되는데, 합의서의 내용은 사실 이 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 피해자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일단 이 내용이 뼈대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법원, 무슨 재판부 규정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신경을 쓴다면 요 다음부터예요. 본문에 추가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근본적인 이유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 부분 문장만 따로 떼어서 처벌불원서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형사 합의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분 간의 의견만 일치하신다면 요 처벌불원 의사 없이 일부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만 합의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 합의서만으로는 합의의 효력이 완전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합의금을 얼마나 지불했는지 적으시기를 저는 권하는 편입니다. 많은 합의금을 지불하시고 합의를 하셨다면 당연히 이 부분을 어필하시면 더욱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원상회복시켜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분들 중에서는 여전히 가해자가 무서워서, 피고인분이 무서워서 돈도 안 받고 그냥 합의서 써달라라고 하면 써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인지를 아닌지 판사님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액수는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재판 당일에 판사님께서 물어보기도 할 정도로 중요하다면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경우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 의미가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판결문에 적혀 있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부족한 느낌? 합의서의 효력이 100% 나왔다라고는 안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적당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액수를 표기하시고 많은 액수로 합의를 하셨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것도 저는 형량 반영에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가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건데, 이미 제기된 다른 진정서 또는 신고 등이 있다면 이를 취하하겠다 그런 조건을 넣기도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상 합의는 해줬지만 민사상 추가 합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 문장이 들어가 있다라면 삭제를 검토를 하시는 게 맞고요. 적어도 민자 한 글자는 삭제를 하셔야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합의를 하셨는데 그거를 잘 모르시고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신다면 패소하시게 될 거고요. 패소하시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하셔야 할 겁니다. 합의서는 일종의 계약서고 계약서는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향후 모를 일을 대비해서 피해자의 변심을 대비해서 이 문장을 집어넣으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고요. 그 외에도 돈을 어떻게 받았다, 계좌로 받았다, 요즘에 카카오톡으로도 하시니까 카카오톡으로 받았다,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시다면 더 적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더 필요한 내용은 당사자 두 분께서 합의를 하셔가지고 집어넣으시는 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신다면 아마 무난한 합의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하셨으면 이제 첨부 서류인데 인감 도장을 날인하시고
그 인감 증명서를 첨부를 하시고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를 하시는 게 FM입니다.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뭐 인감증명서라든가 신분증까지 해줘야 되냐라고 굉장히 좀 답답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피고인 분들께서는 피해자분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하시는 경우도 한 번씩 있단 말이죠. 잘 없긴 한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합의금에 피해자분께 최소한의 수고비를 얹어가지고 합의를 하시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분이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시면은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있나요? 그냥 도장이라도 사인이라도 해주시면 감지덕지하게 그렇게 받고 합의금 드리고 제출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걸로 합의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걸 아직까지 보지는 전 못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아마 추가로 확인 전화도 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재판부에 들어가는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니까 가급적 도장을 찍어서 이런 최소한의 서류를 갖춰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최근 저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형사 공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작년 12월 9일자로 관련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피해자의 동의 없는 형사 공탁이 가능하도록 되었거든요. 최근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많이 날도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래도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